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앞에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봅니다. 네, 큰 틀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인.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데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무슨 공사 뭐 이런데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최단 존속기간에 대해서 2년 밑으로 정하거나 기간을 안 정하면 2년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세입자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면 대항력. 주인 밖에도 계속 임차권을 줄 수 있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속 살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겠다. 요거. 그러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앞서는 정도의 권리다. 이걸 주장하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기소 이런 데서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하셔야 되겠다. 자, 우선 변제권보다 더 센 게 최우선 변제권. 그때는 선순위 권리자도 제낀다. 그래서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다른 권리자보다 앞선다.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고 그게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최우선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니까 소액에 들어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에서 받겠다고 요구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못 빼줄 때, 그런데 이사를 가고 싶고 주소 옮기고 싶을 때 그때 써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다 신청해서 등기되면 그 뒤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쭉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제도. 일곱 번째가 정보 제공 요청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 정보를 좀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종류가 있는 게 정보 제공 요청에서는 이해관계인과 그 다음에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 요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막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떠들어볼 수 있다. 동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자, 1번에서 보면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1번의 1번은 주임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지만 뭐가 있냐면 계약기간이 지나가는데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 사이에 비우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되고 임차인은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보지만 계약기간, 존속기간은 2년이 된다. 그래도 임차인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언제든지. 지금 1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서 나가버릴 수 있다. 다만 효력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해지 효력은 3달 있다 생긴다. 이렇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서 출제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으로 바꾸고, 임대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으로 바꾸고 그런 거예요. 출제운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출제운이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만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는 바꿔놓지 않았지만, 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는 계속 뭐예요? 존속한 걸로 본다. 그죠? 계약기간 끝났어도.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에서 잠깐 쓰려고 빌린 경우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4번은 칠판이 쓴 거. 원래 법인은 주거 생활이 없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지방공사, 대표적인 게 경기지방공사 이런 거, 그 다음에 SH공사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5번은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 딴 데 옮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얘기한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죠. 네, 그 얘기 하는 거고. 2번 문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2번에 1번은 요거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2년이 된다. 그죠? 다만 임차인은 또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을 1년 했을 때는 임차인은 나 1년만 살고 나갈래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임차인이 그럴 수 있어요. 2번 질문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이게 갱신 요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지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은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임차권은 원래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원래 임차권 소멸입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배당해서 전액 변제받지 못했고, 근데 원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권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소멸하지 않겠다. 이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3번이 문제에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4번은 원래 이제 주택임대차는 계약기간 동안에 올릴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해가지고 증액할 수는 없고, 올리고 나서 1년 이내는 다시 올릴 수가 없다. 요것이 이제 큰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20분의 1 요거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는 5%를 초과해가고도 초과해서 증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동그라미 4번. 재계약이니까 그렇습니다. 5번은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뭐요? 승계한다. 이때는 전제가 되는 게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상속권자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처든 자식이든 부모든 아무도 없었을 때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1번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 전입신고할 때 단독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집원까지만 맞으면 되고, 요 전입신고할 때 그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이랬을 때는 동호수까지 주소가 맞아야 되겠다. 그 얘기니까 3번에 1번에서는 지금 보니까 다세대인데 호수 표시가 없어요. 집원까지만 나오고 대항력이 없죠. 그 다음에 2번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요 임차인이 딴 데로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주소 옮기거나 이사 간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유권은 날아가 버린다. 다만 전세권 등기 해놨는데 그 전세권 등기했다는 대항력과 우선면유권은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묻지 않은 겁니다. 얘기를 안 해놓은 거고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날아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A가 임차인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2년 계약을 했고요. 자, 근데 2년 있다가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임차인은 지금 사실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뭐 안전한 세입자였어요. 근데 2년 후에 계약기간 끝나고 미리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보증금을 못 빼주니까 임차인이 이사 가려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혼자 등기했죠, 이거 단독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주소 옮기더라도 요때 생겼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사 가더라도 요것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쭉 어떻게 됩니까? 요 등기 때문에 유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지금 칠판이란다. 요 문제에서 봤던 것은 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한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응?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지.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했다 그러면 이사가 버리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날아가요. 다만 전세권 등기했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이사 가도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가면 이때 생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된다. 네.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어디를 했냐면은 2번까지 했죠. 2번.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그 이외에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겠다. 대항력을 주장할 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이건 그래서 틀린 거고. 많이 맞추셨어요. 4번.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 판례? 여기서 간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여기서 이제 간접 점유자 요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대를 놓은 거예요. 또 세를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점유해서 이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주민등록 자기가 이제 살진 않아도 주민등록을 해놓고 막상 다시 세를 놔서 저기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진짜 거기 살아. 그러면 요 임차인은 요 주민등록 돼 있으니까 대항력을 인정받습니까? 안 살잖아,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그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원리예요. 근데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인데 안 살아. 주민등록 돼 있어도. 반대로 지금 들어와서 사는 전차인은 살기는 하는데 주민등록이 또 안 돼 있어. 그러면 대항력은 아무렇게나 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이 자기가 살지도 않은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해놨어야지. 그럼 그걸 통해서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는 걸로 간접 점유 인정이 돼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상가도 그래요. 전부 다 임대차 보호법이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 전차인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래요. 전입신고한 날이랑 저당권 등기된 날이 같아. 그러면 요거 등수를 따지면 누가 순위에서 더 빨라요? 저당권자가 빠르죠. 전입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저당권자가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고. 5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이거 방금 전에 했죠? 자, 눈이 어두워서. 4번.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4번의 1번은 임차인이 7월 10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당권 등기가 됐어. 그러면 배당 순위가 누가 빠를까요? 당연히 저당권자 빠르죠? 세입자 전입신고는 효력이 다음날 생기니까요.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적어주고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기재해주고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확정일자 도장은 네모나게 보통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3가지가 적힌다는 거죠. 거기 나온 거대로. 이건 틀리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엑스트라입니다. 2번. 3번.
우선 면접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출제에 유력합니다. 3번. 정답이 3번이에요. 틀린 게. 우선 면접권을 행사한답시고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경매에 붙일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그게 방 빼는 겁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경매 붙일 때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방을 빼지 않고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나중에 이제 요 세입자가 우선 면접권이 있는 세입자가 나중에 배당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막상 타낼 때는 그때는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방을 뭐요? 비워줘야 되죠. 그때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고 경매 붙일 때부터 동시행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 시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항 요건, 확정일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배당 요구, 이렇게 세 개. 6번,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고, 5번의 1번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죠, 요거.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다. 다만 재계약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막 체결하려고 하는 거고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써놨죠? 2번이 틀린 거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이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그때 중요한 판례가 있죠. 결국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하고 반환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했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는 거랑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요거고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굳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해서 받을 수가 있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딱 뜨면 그 뒤에 빈집에 소액 임차인이 혹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접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봤던 금융기관이 우선 면접권을 갖다가 승계받으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네 가지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아니죠. 3번 같은 경우는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요겁니다. 반환 의무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다. 이런 뜻이고 4번은 판례인데요. 어떤 거냐면 집이 이제 팔린 겁니다. 갑에서 을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돼서 진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온 상태여서 그때 이제 병이랑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 임차인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다시 갑한테 넘어갔다. 이때 이제 새 소유권자가 된 갑에게 요 임차인 병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할 수 있다.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니까 주인이 다시 바뀌었죠? 뭐 해제든 매매든 뭐든 간에 상속이든 간에 이게 대항력이죠 이게. 응? 이게 4번입니다 지금. 계약 해제로 인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계약의 해제가 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그때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자, 옛날 매도인이겠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요 두 번째 거. 5번은 6번 가십니다. 틀린 것은 그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기억번 저당권 설정 등기된 이후에 증액을 하면 증액된 보증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의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기출 지문이죠,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거. 여기 지금 세입자가 1등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뭐 확정일자 받아놨다. 확정일자 없어도 좋겠네요. 그 보증금이 얼마냐 그러니 2억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A 세입자가 들어선 뒤에 B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2년이 흐른 뒤에 A가 그 집에서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계약을 한 겁니다. A가. 근데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갖다가 5천 올려달라고 해서 즉 2억 5천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요 2억이었다가 5천만 원 증액할 수 있습니까? 이 2억인데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5천 원 올릴 수 있냐고요? 이게 지금 2억에 5천이면 25%잖아요. 그래도 올릴 수 있다. 재계약할 때는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매 넘어갔다. 뭐 이 사람이 경매를 넘겼다. 여기 낙찰자 을이 나왔다면 낙찰자 을에게 A는 대항 요청할 수 있죠. 그 대항 요청했을 때 그 금액이라는 건 2억입니까? 2억 5천입니까? 2억. 그게 기억반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까지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봐요. 요걸 인정하면. 근데 근저당권자가 지금 들어갈 때는 세입자 보증금 2억인 걸 감안해서 들어간 거고 대출 나간 건데 여기까지 대항력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얘기죠. 리어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갖다가 올바르게 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했다면 이건 누구 탓이에요? 공무원이 제대로 못한 거죠. 100% 공무원 책임이니까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정정될 때까지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 디귿번 주택의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춰놨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우선면 요건이 발생한다. 요 지문은 어떤 거냐면 확정일자가 예를 들어 1월 7일이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1월 7일이어서 같은 날 다 갖췄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는 1월 6일인데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는 1월 7일 이런 상황. 그죠? 이렇게 요 날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같은 날이고 이러거나 이 세입자는 우선면 요건이 언제 생깁니까?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니까 1월 8일 0시 이것도 1월 8일 0시 똑같죠? 그런 뜻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우선면 요건이 발생한다. 디귿번 맞고요. 리얼번은 이제 숫자로 나온 겁니다. 확정일자가 1월 9일이니까 확정일자가 요거 1월 9일이고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가 며칠이에요? 1월 10일 우선면 요건은 며칠 날 생긴다고요? 1월 11일이고 정확히는 0시 되겠죠? 이 효력이 이때 생기니까 리얼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번 최우선 면제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최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 즉 소액 임차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또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 타가는 금액은 얼마 이거 범위와 기준은 8조 제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소액 보증금이 얼마짜리 얼마가 소액인지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보장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인상이 돼 왔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몇 년 정도 한 3, 4년 시간이 지나면 또 올리고 그렇게 계속 해왔다고요. 거기서 정한다. 소액이 얼마인지 보장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거요. 2번 경매 기입 등기된 뒤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물어본 겁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소액에 들어가고 요거 배당 요구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항요건은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요거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경매 등기된 뒤에 갖췄었기 때문에 이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죠. 그래서 2번은 또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네요. 7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 3번은 광역시 내 군지역은 광역시 기준이 아니고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렇게. 강화군에 가보면 정말 시골입니다. 인천광역시라고 하지만 강화군 가보셨죠?
저는 강화군 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섬이잖아요, 일종의. 그 뭐 큰 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섬이니까 그때 이제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보려고. 강화군을 한 바퀴 쭉 돌아보려고. 어? 바다, 그저 뭐지?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래서 차를 몰고 나왔어요.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가도 한 바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금방 한 바퀴 돌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강화도 커. 생각보다 커. 그래서 한참 가는데도 이게 돌아지지도 않아, 이게. 가던 길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시골이어서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 중심 지역 거기 조금 뭐 가게 좀 있고, 나머지 가면 무슨 펜션 민박 하는 데 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뭐 뭐지? 가게에서 뭐 파는 데 하고, 거의 없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강화군. 그 강화군은 기타 적용을 받는다. 광역시 기준 따라가지 않고. 그 뜻입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지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소액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으면 그때 당시 법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은 간단한 거. 여기 최우선 면접권에서 이렇게 세치기를 할 수 있는 권능이잖아요. 선순위 권리자도 제끼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가의 절반까지만 요 소액 임차인의 몫으로 제한하죠. 절반입니다.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에서 1번은 아까 말씀드린 요거네요.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최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이 없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그때 들어간 비용은 크지 않는 비용이지만 싹 누구에게 물릴 수 있다. 2번 임대인에게. 그죠? 임대인 임차인 잘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면접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게 틀렸네요. 지워버렸습니다. 여기 써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 갖춘 상태에서 1등이라면 대항력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사 가려고 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갔거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 없었어요. 세입자가. 근데 이 세입자 A가 나중에 2년 뒤에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를 갔다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요 시점 2년 전에 요때 대항력이 있었고 우선 면접권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확정일자 없어서. 근데 임차권 등기 하게 되면 요때 생겼던 대항력을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면접권은 요 등기된 시점에 드디어 없던 우선 면접권이 요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된 거지. 취득. 확정일자 안 받아놨으니까 우선 면접권 취득 못한다. X. 3번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은 금융기관은 대비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중요한 지문들은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혹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지 않습니까? 요게.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체결하려는 사람은 동의 없이도, 다시.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해서 정보를 볼 수 있고, 이제 막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볼 수 있다. 근데 요 이해관계인이 두 종류예요.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즉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때는 정보를 볼 때 인적사항도 들여다볼 수 있다. 당사자는 여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당사자가 아닌 그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그럴 때는 인적사항을 들여다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9번에 보시면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요 밑에 요 사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인적사항을 못 들여다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임차인이 10명 있어요. 그럼 10명의 임차인 중에 A라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A라는 임차인은 자기가 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임대인의 인적사항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임차인 A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뭐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임대인이 A라는 임차인에 대해서 뭐예요? 뭐 소송을 걸려고 그래. 응? 명도 소송 이런 거. 그러면 A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볼 수가 있어. 임대인도 그 A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죠? 그걸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소송할 사람 이렇게. 그런데 요 A라는 임차인이 주인의 인적사항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A라는 임차인이 다른 B라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그 임차인 A하고 B가 무슨 당사자가 아닌 한 볼 수가 없다고. 당사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 취지.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9번. 한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한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자, 10번이요.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10번은요. 보시면 기억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치 않은 경우, 지금 물가가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는 임대차 기간 중 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좀 써두십니다.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감액 청구는 5%의 제한을 또 받지 않아요? 재개할 때도 제한이 없죠? 감액할 때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을이 이제 요 임차인 얘기합니다. 임대인도 감액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살행위죠. 임대인이 감액 청구할 수도 있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누가 하겠어요, 그걸. 자, 니은번.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언제 부여받았는지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해관계인은 동의 없이 요거 물어본 거죠. 요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요 니은번은 여기서는 맞는 거. 자, 디귿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걸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 이렇게 되죠. 임차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임대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렇게. 하여간 임대인하고 임차인 두 개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게. 민법, 상위법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얼번. 임차인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라고 좀 쓰고 있지 않지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대항력인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으려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니죠. 선순위로 저당권 같은 담보물건이 없어야 되죠. 경매는. 근데 여기 이 리얼번 지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다고 나오니 이 세입자 앞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는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후순위 세입자잖아요.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틀린 거죠. 주장할 수 없다. 올바른 걸 묶으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합니다. 상임법. 이것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이건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법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있다. 주택하고 다른 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요.
적용 보증금, 보증금입니다. 적용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적용 보증금 그 규모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서울에서는 보증금 규모가 얼마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서울은 얼마 이하? 9억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은요? 6억 9천 이하. 부산은요? 뭐예요? 부산도 6억 9천 이하입니다. 부산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거기도 사람 인구 많잖아요. 500만인가요? 500인가 400인가 꽤 커요. 부산도 꽤 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아닌가? 자, 여기도 6억 9천. 부산까지 바뀐 거죠, 이번에.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694,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아까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어디에 들어가요? 3억 7천 이하예요. 거기 가면 시골이라니까요. 노래방 찾기 쉽지 않다니까요. 자, 요 이하해야 된다. 물론 이거 규모 따져줄 때는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 하는 거 아시죠? 그거고요. 다만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초과했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뭐가 있어요? 5개인데. 그쵸? 우리가 암기할 때는 3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또 대통령을 해먹는다 이 말이에요.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3기 연체가 있을 때 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표준서식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갱신 요구. 요 5개는 적용보증금을 넘어가도 인정을 해준다. 그죠? 이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적용범위. 그 다음에 최단 존속기간은 상가는 몇 년이고요? 1년. 이렇게 되고. 대항력용, 대항력.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자, 인도 플러스 뭐요? 사업자 등록. 이렇게. 그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민등록 대신에 요걸 써먹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우선 면접권은요.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플러스 뭐요? 확정일자 받고. 이거 어디서 받죠? 관할 세무서. 세무서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해야 받는 겁니다. 배당 요구. 이렇게. 자, 최우선 면접권 갑니다, 이제. 최우선 면접권은 얘는 후순위보다 앞섭니다. 이런 정도지만 최우선 면접권은 어떻습니까? 선순위 권리자도 제껴버리는 거죠. 다른 권리자보다 앞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늦어도 언제까지요?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 마지노선이에요. 최우선은 새치기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소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우선 문제.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도 있겠네요. 정보 제공 요청.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근데 대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어디 가가지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관할 세무서장.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서 정보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은 어디 가서 보자고 그래야 돼요? 확정일자, 부여기관, 뭐 공증사무실, 등기소,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여기 가야 됩니다. 딴 데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권리금 보장 규정인가? 그죠? 권리금을 보장해준다. 그죠? 권리금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임차인이 인수할 사람을 구해가지고 임대인한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서 데려가야 됩니까? 그래야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게 돼 있습니까? 언제까지 데려가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요 사이에 딱 새로 구해서 가야 돼. 새 임차인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새 임차인을 우리 기존 임차인이 요 시기에 딱 데리고 오면 원칙적으로 건물주는 뭐예요? 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줘야 되고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놓는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 건물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돼 있다. 그죠?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권리금 계약서에 주고받기로 적어놓은 권리금이랑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뭐예요? 낮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뭐 3년이다. 다만 데려왔다고 해서 100% 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정당하게. 어떤 거예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거나 아니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거나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거나 임대인이 자기가 구해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서. 갱신요구권요. 자, 최단 존속기간은 1년밖에 안 되지만 갱신요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계속 장사하랍니다. 이렇게. 갱신요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속 장사하랍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임대인은 거의 들어줄 거. 이 갱신요구는 언제 행사합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가 아니에요. 1개월 전까지. 이랬을 때는 최장 몇 년까지 인정을 해줘야 돼요? 10년. 그죠? 10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갱신요구도 적용보증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갱신요건은 있다.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갱신요구, 우선면 요건 아니고 대항력, 또요. 권리금 보장규정. 자, 초과해도 인정되는 거 요거, 요 세 개가 핵심이죠. 예. 자, 문제 가봅니다. 이제 11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거나 그랬을 때는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다 그랬을 때는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예함을 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임차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부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래 이게. 3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날부터가 아닌데 다음 날이죠. 예. 자, 4번.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죠? 그 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5번.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도 주택에도 있지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도 있어요. 여기 안 적어놨지만 주택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2번요. 임대인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거절 사유 아까 했는데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 이건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죠. 갱신 요구 들어가면 임대인은 거의 들어주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기억나는 대로 해보면 3달치 월세가 밀렸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거나 아니면 재건축, 철거 재건축 한다고 하면서 뭐 비우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파손시켰을 때 전부나 일부를 파손시켜가지고 그죠?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시켰을 때 멸실도 있죠. 멸실. 그때는 전부나 일부 멸실인데 멸실되었다는 것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고 멸실되어서 뭐예요? 플러스 목적 달성.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1번은 멸실입니다. 멸실. 멸실 나오면 반드시 목적을 찾아보셔야 돼. 멸실, 목적. 파손은 파손 자체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근데 멸실은 목적 달성, 불가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2번 지문이 바로 뭐냐면 파손이죠. 고의나 중과실. 3번이 이제 무단전대면 거절 사유가 되겠지만 3번은 보니까 뭐예요? 동의 얻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4번은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서 비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번은 3기 연체니까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게 12번이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있고요. 아까 이제 여기 권리금 받아먹겠다고 누굴 데려왔을 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사유. 그건 또 좀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하고 다. 그래서 이것도 거절 사유, 이것도 거절 사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갱신 요구권입니다. 1번처럼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그 사이에 임차인이. 그 다음에 2번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은 갱신 요구하면 최장 몇 년간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10년. 10년을 넘을 수는 없다. 4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것으로 보는데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올리거나 깎을 수 있다. 근데 올릴 때는 많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이때도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5%. 주택이랑 똑같죠. 5번은 이제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다. 요러면 거절할 수 있죠. 철거 재건축. 자,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정답은 5번이고 1번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어디에 쫓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상가니까 세무서장. 세무서장을 이제 바꿔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1번은 세무서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동창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간 어떤 학원에 보면 그 학원 이 빌딩 학원에 있는 빌딩에 그 위층에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막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호와 증인들 쭉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 여호와 증인처럼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얼굴이 그냥 선해요. 그리고 어린애부터 나이 잡수신 분까지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이렇게.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친구 3명이 탔어요. 한 고등학생 같아. 근데 전부 다 이제 뭐 교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3명의 남자아이들은 3명이 저 구석지에 가서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 3명이.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있는데 3명이 딱 붙어서 딱 공손하게 딱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리고 얼굴도 달라, 확실히.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에요. 얼굴에 표정을 닦고. 얼굴이, 아주 그냥 표현을 못하겠어. 도사들 같아, 도사들. 자, 보호 못 받습니다, 그분들. 그 다음에, 상위법은 적용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계약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전대차.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전차인이 여기 보면 전차인이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원칙적으로. 원칙이 그래요. 다 임차인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렇지만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갖고 그 적법한 전대차를 했을 때 그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대위가 또 출제거리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다 맞는 집으로 나왔어요. 그럼 틀린 집으로 냈다 그러면 동의를 바꾸거나 대위를 바꾼다고. 틀리게 나올 때를 대비하셔야 돼. 직접 행사한다고 하면 안 돼. 직접 이 말 나오면 안 돼. 대위예요. 유력합니다, 출제가. 그 다음에 4번은 3개 차임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다. 여기 3기 연체다 그러면 3달치 월세 금액이 밀렸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4번에 보면 차임 연체액이라고 돼 있어. 연체가 아니고 액. 그 말은 뭐냐면 3번 밀렸다가 아니에요. 3달치가 밀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3달치를 갖다가 100만 원 안 주고 50을 줬다고 해봐. 그럼 3기 연체예요? 아니요. 150만 원만 밀렸기 때문에 3기 연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300만 원이 밀려야 돼. 액수로 따진다는 거예요. 물어봤었어요, 시험에서. 그
그 다음에 5번은요.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3억에 월세가 700이면 환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10억이죠? 그럼 10억이면 여기 초과 쪽에 들어가잖아, 초과. 그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응? 초과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초과에도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정답 5번. 초과에도 대항력이 있다. 초과에도 권리금 보장된다. 초과에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15번. 옳은 것은 15번의 1번은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주택이잖아 이거. 상가는 다 1년으로 바꿔야 되죠. 2번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해도 경매 절차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뭔 소리야? 배당 요구해야 받는 거라니까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여기 틀렸죠. 우선 면제인데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최우선도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3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입금과 기준금리의 4.5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연 12%, 1할 입금이 12%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4.5 이렇게 되죠.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갖다가 월세로 돌릴 때 주택은 연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 더하기 3.5%죠.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 쪽이 좀 숫자가 적지요. 주택은 연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 더하기 3.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택이 그래요? 그럼 둘 중에서 뭐 어떤 낮은 비율까지 돌릴 수 있다는 거,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이 10%고, 요거 기준금리가 1.5%인가 그래요, 지금. 합치면 얼마예요? 5%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낮아요? 이게 낫지. 그럼 연 5%라는 뜻이에요. 연 5%.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을 갖다가 깎아주면서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 얼마로 바꿀 수 있겠어요? 5%니까 지금 요걸로 하면 5%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5%가 얼마야? 10%가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잖아. 그 월세 얼마야? 그치. 50만 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은 연 50이야. 1년. 그럼 나누기 12 해야 돼. 그럼 얼마야? 4만 뭐 얼마야? 4만 8천 원인가? 얼마? 4만 8천 원? 4만 8천 원? 4만 8천 원. 이렇게 되니까 보증금 1,000만 원 깎아주면 월세를 4만 8천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런 규제를 안 하면 1,000만 원 깎아주고 월세를 20만 원 올려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데 또 얼굴은 또 심각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 계산 문제는 문제집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다고.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안 낸 거예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금 아직 심각성을 몰라. 자,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은 어떻게 돼요? 존속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중간에 뭐예요? 끊긴 거. 폐업했기 때문에. 그죠?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나왔었잖아요, 중간에. 5번. 소액임, 5번 읽을 필요도 없네. 숫자 하나 고치면 되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자, 16번을 조금만 더 풀고 쉽니다. 16번을 많이 들으시는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16번에 1번 보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했다 나오죠? 그러면 대항력을 갖다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의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일부 임대차일 때는 반드시요. 도면을 첨부시켜야지. 그죠? 아니, 최근에 어떤 분이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데 이런 상가, 이런 그 상가 빌딩이에요. 이게 통건물이잖아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1층에 있던 그 점포를 이렇게 있어요. 1층이요. 요렇게 4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부동산 자리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일부 임대차예요. 그렇잖아요. 일부 임대차인데 이때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혹시 이 건물이 잘못돼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랬을 때 그럴 일은 뭐 거의 없어 보이는데 혹시 그렇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라고 옛날 여기 지금 자리가 여기인데 이렇게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놓을 때 들어가는 그 도면이 요 도면이 들어가면 나중에요 대항력을 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면 교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고 도면 교체하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든지. 예? 예.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갱신요건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제 4조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습니까? 법정갱신이 뭐예요? 묵시적 갱신이죠. 여기 지금 최단 존속기간이 1년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되잖아요 거기도. 그럼 다시 1년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상가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그게 법정 갱신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10년으로 제한이 되냐고요. 제한할 필요가 없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건 합의 갱신이에요. 합의. 말을 안 하고 해서 그렇지. 그죠? 묵시적 갱신이 뭐예요? 말 안 했지만 합의해서 갱신하는 거야. 그리고 둘이 좋아서 그렇게 갱신한 거 아니에요? 그건 10년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갱신 요건 어때요? 갱신 요건은 임대인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갱신 요구는. 그러니까 요 기간은 10년으로 제한을 두지만 법정 갱신은 10년으로 제한을 둘 여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좋아서 그런 거니까 둘이. 그 얘기요. 판례입니다 이거. 적용된다. X 16번에 2번이 정답이에요. 틀린 거. 3번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제가 유력합니다. 공장 창고지만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보관도 하지만 더 나가서 판매 행위도 같이 합니다. 영업을 같이 해요. 그렇다면 보호가 되고 그런 판례도 같이 있죠? 네, 아실 거야 아마.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겠다. 자, 빈 점포가 있습니다. 자, 이 상가 임차인을 누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그 점포 주인이 지분권자예요. 한 3명이 지분을 갖고 있어. 3분의 1씩. 그러면 요 세입자 드릴 때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관리행위예요. 따라서 그때는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려면 3명 중 1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갖고는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구랑 계약을 체결해야 돼? 저는 다 계약을 체결할까지는 아니고 과반수 2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관리행위지만 이미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 갱신 거절해서 내보내는 거, 이것도 뭐예요? 관리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분 과반수죠. 제가 아시는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이 점포를 갖다 중개합니다. 이 점포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 건을 갖다가 지금 하는 상황인데 점포 주인이 2명이에요. 형하고 동생이요. 근데 공유로 돼 있어요.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 이렇게. 동생이요, B가. 근데 이 사장님이랑 요 동생이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이 점포가 비어 있으니까 세입자를 갖다가 요 을이라는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옷가게 하시겠다는 사람인데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은 친하고 그러니까 자 요거 집어넣자. 조건은 어떻게 하자 해서 둘이 다 이제 합의가 된 거야. 구두로. 그래서 이제 요 사람하고 계약서 쓰기로 한 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 형이 안 나타나. 형이. 전화도 안 받아요. 왜요? 기분 나쁘대. 자기 빼고 동생하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대 그냥. 난 몰라. 안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다 된다고 얘기해놓고 한 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형이 트니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밤늦게 형님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진짜 빌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형님을 달래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든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분 과반수. 차라리 형하고 친했어야 돼. 어? 과반수? 그러면 동생은 무시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임차인이에요. 점포를 임차했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안 해. 사업자만 내놓고. 그리고 장사할 사람한테 이걸 다시 빌려주는 거야. 그럼 그 장사하는 사람은 와서 장사만 해. 그 사람 사업자 안 내고. 주택임대차에서 나왔던 구조하고 똑같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놓고 안 살아. 그리고 딴 사람한테 다시 세를 놔서 그 사람은 살기만 해. 주민등록은 안 돼 있고. 그거예요, 이게. 상가에서. 그러면 이 상가 임차인은 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는 사업자가 돼 있지만 사실상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고 전차인이 영업해. 그럼 그 사람 영업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자를 내놨으면 괜찮아. 그럼 대항력이 생겨. 근데 그 사람 지금 사업자 안 내놓고 그냥 장사만 하잖아? 그러면 나도, 임차인 나도 대항력이 생기지? 그게 5번이라고 해요, 5번. 자, 17번이요. 틀린 것은 그랬고요. 1번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자, 17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1번처럼 맞게 나왔습니다. 틀리게 나오는 걸 대비하셔야 돼요. 신규 임차인이 누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임차인이요. 임대인 그러면 안 되고. 2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는 행사하지 않았다가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런 뜻이죠. 3번과 4번은 국토유통부 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기준 이걸 고시할 수 있는 사람도 국장. 4번처럼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도 국장. 권리금 얘기만 나와도 국장. 법무부 장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요. 자, 이건 권리금 계약서 위주로 아시면 돼. 5번 지문. 적용보증금을 좋아하는 상가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이 없다? 아니잖아요.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초과해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초과해도 여기 있던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된다. 갱신 요구도 할 수 있고 대항력도 인정받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틀린 거. 적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자, 쉬겠습니다.